환자분들이 국가검진은 최소한의 검사거든요. 국가가 해주는 건데 그거를 하면 다 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은 위내시경, 40대 이상 2년에 한 번씩 위암 보는 거, 흉부 엑스레이 해서 폐암 보는 거, 그리고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유방암 보는 유방 촬영, 대장암은 분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혈성 반응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걸로 해주기는 하는데 이제 실제 대장암이 있어도 혈변이 안 나올 확률도 엄청 높거든요. 분변 검사만으로는 당연히 좀 부족하고 나이가 되면 한 40대는 그래도 한 번씩은 이제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대장암의 그런 발병 나이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40대 시작되면은 대장 내시경도 이제 같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복부 초음파. 본인이 추구하면 아주 좋은 거. 거기에서 이제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췌장암이나 신장암이나 담관암이나 간암이나 담낭암 이런 것들은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내시경을 100번, 1000번을 해도 못 보니까. 사망률 거의 1위로 진단되는 건 결국 암이거든요. 암. 30%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하면 최대한 발병을 늦추거나 빨리 차단해서 완치 단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망률 중에 가장 큰 거를 차지하는 암을 좀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거고, 암은 진단을 처음에 진단됐을 때는 엄청 당황스럽고 나는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보다 생존율도 엄청 올라갔고 초기에 진단만 되면 완치에 갈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서서히 진행되니까 진행될 때는 부피의 세제곱의 크기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지나갔을 때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크기가 되고 나서는 치료가 아주 어려워요. 그 전에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 해주는 거기도 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생산성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투자해서 검사를 진행해주는 만큼 국민 입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부 특정 암 발병률도 높지 않고 정말 특정 암들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췌장암이 여전히 치료율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 나머지 암들은 특히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단돼서 90% 이상 완치율 엄청 높고, 위암은 국가에서 하는 내시경을 제 시간에 그냥 받기만 하시면 사망할 확률은 아주 낮아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위암으로 돌아가실 확률은 아주 낮다. 그리고 대장암도 마찬가지. 대장암은 병검사는 검출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제가 40대 되면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4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역시 대장암으로 돌아가실 확률도 아주 낮죠. 백혈병이나 림프종이나 이런 것들은 유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거고, 고형 암들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나 그 추가로 하는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찾아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율은 아주 높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그 중에 암 진단 받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한 20% 되는 것 같아요. 10명, 50명을 보면은 10명 넘게 암 환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지내시고 완치되고, 물론 5년 되면 중증 그런 등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환자가 나중에 암이 진단돼서 치료를 못하고 빨리 죽거나 엄청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를 최대한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걸 장려하고 서로 좋은 거죠. 국가도 좋고 국민들 개인 입장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꼭 하셔야 돼요. 최소한 비교적 초반에 진단됐을 때, 검출됐을 때 잘 치료할 수 있는 질환, 그리고 국가에서 이 정도 재정으로는 가능하겠다고 판단된 것들, 그런 암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특화된 게 위내시경이에요. 위내시경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해주는 나라가 없는 이유가 이게 엄청 흔한 암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헬리코박터가 워낙 많아서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동북아 쪽에 헬리코박터가 워낙 많아서 이 위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많으니까 해주는 거고, 헬리코박터의 유병률이 엄청 줄고 있어요. 점점 예전보다 30년 전에 90% 거의 그냥 다 없으면 이상한 사람. 근데 지금은 한 40% 점점 줄고 있고, 국가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병검사를 하고 이상소견이 있을 때만 국가에서 해주니까,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 직접 하지 않으면 검출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잘 놓칠 수도 있어요. 국가검진만으로 하는 거 하기엔 약해요, 대장암은. 그리고 갑상선은 아예 안 봐주죠. 초음파를 통해서 봐야 되는. 갑상선 암은 아예 볼 수가 없다, 국가검진 통해서는. 복부장기에는 췌장암, 담낭암, 당관암, 간암은 간염 보균자는 국가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보균자들한테 잘
증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일반적인 검진은 아니니까 간암도 못 찾는 거고 신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방광암 이런 것들은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국가 검진은 못 찾아요. 복부 초음파 이거 무조건. 이거는 뭐 그냥 고민할 거 복부 초음파 끝. 그리고 그거에서 돈이 남는다, 내 재정이 남는다. 복부 초음파 무조건. 지금 안 해주면 좀 웃겨. 지금 안 해주는 것도 사실 다른 데 쓰는 돈 좀 이상한 데 쓰는 돈 빼고 이거 해주면 이거 해주는 게 낫지 않아. 복부 초음파 무조건 처음부터 끝 복부 초음파 다 동의할걸요. 모든 의사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검진을 하면은 너무 많고 100가지, 80가지 이런 검진 패키지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뭘 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일단 이거는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고 또 가성비도 너무 떨어지고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추가 검사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복부 CT를 조영제 없이 내장 지방을 보겠다고 찍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리즘으로 이제 내장 지방 몇 프로고 이렇게 비만도가 어떻게 나오는 그 검사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방사능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굳이 아니더라도 내장 지방, 복부 지방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할 수 있거든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PET-CT라고 해서 암 진단된 사람이 원격적으로 퍼져 있는지를 보기 위한 CT 검사가 있어요. 온몸 방사선을 다 이제 쬐는 검사인데 방사선 노출 정도가 워낙 많고 그냥 암이 아니고 염증만 있어도 거기서는 이제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별게 아닌데 뭐 어디가 뭐 다쳐가지고 뭐 그런데도 그냥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추가로 CT를 또 찍거나 거기를 뭐 MR을 또 찍거나 혈관을 또 하거나 고생하는 게 많거든요. 암 진단돼서 전이를 찾는 게 아니면 검진 목적으로 그 PET-CT, PET-CT라고 해서 그것도 저 추천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심장 초음파. 이거는 심장 초음파 자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무해하기 때문에 해도 괜찮긴 한데 심장 초음파라는 검사 특징이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는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검사자의 스킬도 되게 중요하고 비용 대비 그리고 검사를 아무 증상이 없을 때는 정상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에 제가 말했듯이 검진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심장 초음파를 넣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또 하나는 혈액검사에서 유전자 검사 이런 거 보는 거 있거든요. 유전자는 암 표지자라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혈액검사로 암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는 한데 그게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암 진단하고 치료 받고 나서 재발이 되느냐 그때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검사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처음에 그냥 이 혈액검사를 했을 때 진단을 하는 게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검사에서는 아직 이제 검증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암이 있어도 말기나 막 전이 되기 전까지는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실제 암이 있어도 정상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원장님 생각에 반드시 꼭 추가되는 검진.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복부 초음파 무쇠. 복부 초음파는 무조건 이거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다. 2년에 한 번 하셔도 좋고 해마다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절대적으로 무해하고 찾아낼 수 있는 질환이 워낙 많고 기존의 내시경이나 혈액검사라는 아예 못 찾거든요. 근데 빨리 찾아내면 환자는 살 수 있거든요. 저희 그런 경우로 찾아내서 환자가 그거 검사를 안 했다면 사망할 걸로 예측되는 환자를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 무조건. 이건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 갑상선 초음파. 이 발병률도 엄청 높고 처음에 찾아내면은 무조건 치료되는 질환인데 너무 늦어지면은 림프절로 전이되고 하고 되면 수술 범위도 엄청 넓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치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찾아내기만 하면 무조건 완치. 그게 갑상선 암인데 비용도 비싸지 않고 갑상선 초음파 남자든 여자든 하시는 거 추천하고 세 번째는 이건 대장 내시경을 경검사로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장 암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등급 선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도 경검사 랑 상관없이 40대가 되면 하셔라. 가족력이 있으면 30대 후반도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 있는데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게 또 이 사람이 이 사람 혈관이 전반적으로 좋다 나쁘다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올 확률이 높다 아니다를 혈관벽의 두께를 재서 확인하고 예측하는 거거든. 되게 쉽게 하는데 80% 정도 정확도도 높아요. 그래서 혈관이 이게 안 좋다고 하면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초음파에 세 가지인데 결국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는 꼭 해보시면 좋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도 20년 이상 흡연하신 분들은 대학병원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PET-CT를 찍어줘요. 버선양 CT라고 그래가지고 방사선 노출이 적은데 엑스레이보다 훨씬 자세하게 보고 아주 초기에 찾아낼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그것도 흡연자들은 해볼만 해요. 한 20년 이상 담배 피셨다 그러면 엑스레이가 괜찮다 하더라도 저선양 PET-CT라는 게 있는데 방사선 노출도 적고 확실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윤내시경은 국가에서 해주니까 2년에 한 번, 특이 소견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2년에 한 번 하는데 대부분은 괜찮고, 대장내시경은 보통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으면 5년에 한 번 하라고 하는데 50대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실제로 어린데 이제 진단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40대에도 이제 안 하셨으면 하시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용종이나 선종 같은 게, 선종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는 용종인데 그게 발견되면은 좀 더 빨리 해서 한 2년 간격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한 4년 이런 식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복부 초음파는 당연히 국가에서 안 해주잖아요.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시면 좋아요. 갑상선 초음파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럼 2년 아니면 4년. 경동맥도 마찬가지. 경동맥은 깨끗하다 그러면 한 4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소위 말하는 공장형으로 환자가 오면은 정해진 순서대로 그냥 다 돌리고 패키지 같은 거를 거의 무지성 계속 다 돌린 다음에 거의 설명도 못 듣고 환자는 그냥 해롱이 비몽사몽으로 집에 가고 결과도 나중에 책자로 그냥 가는 그런 공장형 검진센터가 많아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마다 이제 조금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경우에 꼭 필요한 검사를 못 한다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검사가 어떻게 많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이제 질환이 진단됐을 때는 가까운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를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이면. 그래서 내과가 충분하게 백업이 되면서 공장형으로는 아니고 인증받은, 이를테면 우수 내시경실 같은 거 인정받았다거나 국가검진에서 뭐 우수, 최우수 이 정도 기관 인정을 받았다거나 하는 검진센터가 있는 내과를 추천하고 좀 선호합니다. 내시경 세부 전문의를 획득했느냐, 국가 전문의를 획득했느냐, 이것도 한마디로 내시경을 하는 의사의 자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유심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보통 우수 내시경실 인정받으면 그거 이미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신경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걸 진단됐을 때는 원스톱으로 그 병원에서 다 볼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물론 수준을 확보한 그건 아니니까. 검사를 한 사람한테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상소견이 발견됐으면 추적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병원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검사했을 때는 의사도 그 내시경 같은 거 보면 당시에 어떤 그런 느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내시경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게 있어요. 조직 검사가 괜찮게 나와도 당일날 설명 듣는 게 좀 중요해요. 환자가 검사했으면 그냥 설명 듣고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병원. 일단 건강검진은 무조건 필수를 잘 받으시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조심하시고, 일단은 밥 말아 먹지 마세요. 국에다 말아먹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위산분비도 되게 촉진되게 돼. 소화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식사하고 누워 바로 자는 거, 그 최악이고. 그러면 숙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안 좋고, 혈당 스파이크도 엄청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탄 음식 뭐 조심하는 거, 고기를 먹든 무슨 요리를 하던 간에 그거를 구워서 태워서 기름에 지져서 튀겨서 이런 식으로 먹는 방식은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삶아서 수육이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좋고, 삼겹살 이렇게 튀기듯이 먹어서 베이컨처럼 먹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건 정말 맛있지만 그건 절대 안 좋죠. 그런 것들을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